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과 가족 양립문화에 따른 명시적 가족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가족 정책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가족 돌봄 서비스, 즉 노인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아동 돌봄 등 이런 내실화가 부족했고,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이 더욱 필요해진 점입니다. 또한 일과 양립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이 미약하여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지역사회, 기업의 참여가 미진하여서 추후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례되어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과제와 행복한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과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1인 가구, 조성가정,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한 더욱 세분화된 욕구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공적 시스템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족정책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가족정책 수립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들 또한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족정책의 비전과 성과네요. 비전과 성과. 2005년도에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이 됐다고 했죠. 1월 1일.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가요? 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이 됐고, 제3차는 3차 기본계획은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계획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 여기까지는 뭐예요? 4차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운영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평가한 10년간의 가족정책의 성과는 첫 번째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가족생활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명시하고 실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육 및 돌봄 지원을 강화했고, 보육 인프라의 확충과 무상 보육 대상 확대,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제공,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을 확산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특히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의 지원 대상과 금액의 인상, 자녀 양육비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운영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센터 설립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한 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기업의 가족 친화 인증제의 도입과 평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과 자녀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문화를 도입한 활동들을 이제 주요 성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취약가정과 문제 중심의 가족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보편적인 가족 정책의 확산이 아직 미흡하며 맞벌이 가족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분담이나 육아에서의 맞벌이 가족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체계가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어려우며 남성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남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4차까지 나왔는데 그 4차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하고 데모들 많이 하는 거 봤죠. 1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에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게이 커플, 그 다음에 동성애 커플, 레즈비언 커플, 이것을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기본 계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반감을 갖고 있고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며느리나 우리 자식들이 우리 딸인데 딸이 딸을 또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부부가 될 수가 있는 하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아직은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죠. 아직 불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동성애 부부 법률 신고를 했는데 부부로 하게 해달라. 그 완전히 기각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건강가정기본계획 4차에 그거를 포함시키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3차까지를 보고 우리가 수업을 계속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20년까지니까 재작년이죠. 그 재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완료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이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언제부터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기간 동안 실행했고, 14개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6개 권역에서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3차 정책의 수립 방향은 첫째로 생애 주기와 가족 유형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가족 정책을 강화했고, 두 번째로는 정부, 가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성과 기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일과 가정 양립 실천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 체계를 강화해서 보편적인 가족 전달 체계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가족정책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 비전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여기에 두고 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대 영역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관 조성, 두 번째가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세 번째 정부, 가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네 번째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다섯 번째 생애 주기별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체계 강화로 해서 2020년까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관 조성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이 있는데, 가족 유형이 이제 다양해지고 있죠. 그리고 가족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족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져서 가족 해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1조 원 정도로 추정되면서 가족 갈등을 이제 조기에 예방하고 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교육의 필요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맞춤형 가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누구예요? 여러분들 건강가정사 전문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체계적인 전문가 관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모바일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합니다. 학부모 참여를 통한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여 부모 교육 및 진로 탐색 활동 지원, 학부모 콘서트 등을 합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법과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할 수 있으며 가족교육 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가족 공감 토크 콘서트, 가족교육 박람회 등도 실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상담의 활성화네요. 가족 갈등과 가족 해체에 따른 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상담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상담의 접근성을 위해 온라인 상담뿐 아니라 찾아가는 가족 상담 후 가족 교육이나 가족 캠프 등과 연계하고 사례 관리를 실시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 여가 활동을 확대하는 건데 가족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여가 활동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제공뿐만 아니라 국립 청소년 수련회 가족 캠프 운영이나 아빠 캠프를 운영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과 협력해서 가족 사랑의 날과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해서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는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인데 여기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한국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즉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취약 위기 가족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맞벌이 가족 지원은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됨으로써 그 맞벌이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맞벌이 가족의 통계를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서비스 기관의 다양화와 함께 이용 시간을 주말과 야간까지 확대를 합니다. 또한 워킹맘, 워킹데디 사업을 확대해서 직장 고충 및 일과 가정 양립 제도를 확립하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맞벌이 학부모로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방학 기간 동안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학부모의 야간, 주말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혼인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양육비 상담센터의 설치, 온라인 상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의 한시적으로 긴급 양육비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및 취업 등의 지원 외에도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실행합니다. 자, 최근에 청소년 한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임신으로 인한 학업 중단 예방과 검정고시, 학습 지원이나 공적 보호가 지속되도록 하거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결혼 이민자들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보급합니다. 정착 단계별로 이제 미래 설계, 학부모 교육, 취업 지원 등 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교육의 연계와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 가족 참여단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자녀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실시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전망을 위해 다문화 가족의 교육 및 상담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간에도 협력해서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관리하기 위한 결혼 이민자 중개법에 대한 법률과 정책 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다문화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다문화 이해 교육뿐 아니라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나 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온 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 이상의 사업들은 주로 어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지금은 통합이 돼서 건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렇게 하죠. 네 번째, 취약 위기 가족 지원입니다.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여서 가족 기능이 취약해진 가족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가족 서비스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증가하고 있는 조성 가정이나 유연 위기 가족, 그리고 학교 폭력, 성폭력, 가족 폭력으로부터 인해 취약해진 상태에 놓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성 가정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혼 위기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상담이나 캠프 운영, 법원과 연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혼 시의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이혼 시의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을 강화하고 가정 내 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할 때 긴급 지원 및 상담을 지원해서 가족 기능이 회복되도록 합니다. 또한 재난, 사고, 예측하지 못한 것, 요즘 같은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직접 서비스를 투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가족 돌봄 지원 다양화가 있죠.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볼펜이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조성 가족. 요즘 조성 가족도 상당히 많죠. 안정적 생활 지원, 이혼 위기, 그다음에 위기 가족 긴급 지원 강화하는 게 골자로 있고, 그다음에 정부나 가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대과제는 뭐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보육 서비스 공공성 강화. 요즘 보육 서비스 한동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죠. 공공성 강화하는 것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거의 공공적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육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 질 관리를 나라에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과제는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이거는 자녀 돌봄 지역 인프라를 확대, 즉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걸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일가정 톡톡 앱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좋은 자녀 돌봄 지역 인프라를 많이 확대를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민간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돌봄 서비스 외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지원체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요게 생겨갖고 주로 이제 생활관리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계시면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일어난 그런 현실입니다. 세 번째 대주제는 가족 돌봄 여건 조성입니다. 요거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제의 활용 및 실태 파악과 함께 가족 돌봄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 돌봄의 기술 및 자기관리 방법, 다양한 자원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제, 가족 돌봄 휴가가 저희들도 아마 8일간인가 유급으로 있습니다. 급히 뭐 어르신들이 뭐 혹시라도 급하게 쓰러지셨다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긴급하게 돌봄 필요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 휴가제를 휴직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남성들도 많이 쓰라고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 가정 양립, 이거 참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과제로는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한다. 육아휴직 활성화,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사에 같이 가사 분담을 하는데 좀 많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고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 대체 충원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고 덴마크나 이런 데서 출산율이 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가 의무적으로 거기는 남자 여자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갖게끔 그렇게 공동 육아를 하라고 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출산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일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인상 등을 통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또한 일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의 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친화 인증을 통해서 기업의 가족 친화 지수를 높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남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성의 육아의 휴직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 육아를 의무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무는 아니죠. 권장이죠.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을 실시합니다. 또한 아빠를 위한 자존 모임이나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축제 등을 개발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지급 내지 표창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일 가정 양립 실천을 촉구한다. 기업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시간의 근로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의 단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도 9 to 6라고 하는 게 있죠. 9시 출근, 6시 퇴근, 칼출, 칼퇴. 요게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확산과 관련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활성화, 즉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시간제 일자리 등 이런 것 등을 지원하고